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의생명과학부 이남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오후 바쁜 시간일 텐데 시간을 내어서 제 웨비나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최근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나온 논문인 Selenium Reduction of Ubiquinone via SQR Suppresses Ferroptosis"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페랍토시스를 조절을 하는 새로운 셀레늄의 항페랍토시스 기전에 대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내용을 발표를 드리고 질문 그리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먼저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페랍토시스와 셀레늄과 셀레늄 메타볼리즘 경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라토시스는 이름에서도 유추를 할 수 있다시피 페로, 즉 바이런 디펜던트한 프로그램드 셀 데스를 의미합니다. 폴리 언세츄레이드 패티 애시드를 포함을 하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나 organelle 멤브레인에 만약에 세포 안에서 ROS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펜턴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하이드록실 레디컬을 만들게 되고 이런 하이드록실 레디컬이 이런 푸파 테일을 어택하여서 리피드 페록사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드로 페록사이드가 제대로 리페어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서 멤브레인 럽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이 ROS에 의해서 일어나는 펜턴 리액션에 의한 리피드 페록사이드를 막기 위해서, 즉 스스로 페랍토시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리페어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GPX4를 매개한 리페어링 시스템이고요. GPX4는 GSH를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을 하여서 리피드 페록사이드를 리피드 알코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코엔자임 Q10의 환원된 형태인 유비키놀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비키놀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FSP1에 의해서 이렇게 리덕션이 될 수 있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DHO, DH 같은 엔자임에 의해서 리덕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페랍토시스는 2012년에 가장 처음 브렌트 스탁웰 그룹에 의해서 명명이 되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그 관련 페이퍼 수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페랍토시스라는 필드가 굉장히 이머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필드가 이머징을 하고 있냐? 그리고 왜 우리가 페라토리스를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네이처 그리고 사이언스 어드밴스 이런 저널에서 드럭 톨러런트한 퍼시스턴트 캔서 셀이나 아니면 테라피 레지스턴트한 세포 혹은 TMBC와 같이 어드밴스드 된 타입의 튜머들이 페라토시스에 더 vulnerable, 취약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페라토시스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케미컬이 있으면은 우리가 암을 특이적으로 암세포의 특이적인 페라토시스 인덕션을 유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사용하던 이러한 방사선 치료나 케모테라퓨틱스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페라토시스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럭과 아니면 레디에이션 테라피와 함께 페라토시스 인듀서를 함께 처리하게 되면은 그런 그 캔서 테라퓨틱한 옵션의 에피카시가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라토시스라는 것이 이런 암 컨텍스트 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진행이 될 때 유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로디제너티브 디스오더나 아니면 리버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IR 인저리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페라토시스가 인덕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페랍토시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즉, 페랍토시스를 인덕션을 시키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페랍토시스를 이니비션을 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일필드, 이 다양한 분야에서 페랍토시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랍토시스는
다른 세포 셀 타입의 데스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셀룰러 메타볼리즘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론 메타볼리즘, 왜냐하면 아이론이 펜탄 리액션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시스테인 메타볼리즘, 왜냐하면 이 시스테인이 GSH 형성에 중요하니까. 그리고 유비키논 메타볼리즘, 이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비키논의 환원된 형태가 이 페라토시스를 이니비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피드 메타볼리즘은 이 리피드의 멤브레인에 있는 푸파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것이 또 페라토시스에 대한 susceptibility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자 하는 이 셀레니움 메타볼리즘 역시 다이렉트하게 페라토시스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이 옥시전 그룹에 속해져 있고 서울퍼와 굉장히 유사한 화학적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셀레니움을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고기나 이런 계란 아니면 너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트리언트 서플리먼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셀레니움은 결국 우리 세포에서 왜 필요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터리 폼 중에 하나인 셀레나이트는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셀레나이드로 변형이 되고 이 셀레나이드가 세페스추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셀레노포스페이트를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레노포스페이트는 PSKK와 셉섹스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셀레노시스티드 tRNA로 변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셀레노시스테인은 시스테인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설퍼가 셀레니움으로 바뀐 형태가 셀레노시스테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성 경로에서 생성이 된 셀레노시스틸 tRNA는 프로테인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결국 25개의 셀레노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GPX4가 셀레노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셀레니움이 이런 페랍토시스를 막고 그리고 항산화 물질로서 중요하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스트림이 저희가 연구를 할 당시 클리어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오늘 시간 관계상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를 못 드리겠지만은 이 업스트림이 뭔지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스트림이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XT라고 하는 XCT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XCT는 SLC7A11, SLC3A2라고 하는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시스타인 글루타메이트 엔티포러입니다. 이 XCT는 프랍토시스 필드에서도 잘 알려진 몰레큘이에요.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은 이 XCT 활성에 의해서 시스타인이 세포 안에 오게 되면 세포 안에서 시스테인으로 리덕션이 되고 이 시스테인이 결국 GSH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GPX4의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캐노니컬하게 알려진 XCT의 펑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전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어, 이것이 이 XCT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세포 내에 이런 시스테인이 많이 만들게 되고 이것이 어떤 엑스포터에 의해서 세포 외부 환경을 배출이 되게 되면은 세포 외부 환경을 굉장히 환원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테인에 있는 이런 사이올이 결국에는 셀레나이드로 다이렉트하게 리덕션을 시키고 이것이 아마도 디퓨전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셀레노시스테인 신테시스 패스웨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레나이드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몰레큘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포 안에서는 낮은 농도에서는 이렇게 프로텍티브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게 고농도로 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사이토톡식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레니움은 듀얼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한 그 세이프한 도시지 안에서는 이 셀레니움을 처리를 했을 때 이런 셀레노 프로테인들을 만들어서 세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러한 셀레노 프로테인 말고 이 셀레니움이 유비퀴놀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도와서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긴 인트로덕션이었지만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셀레노시스테인 바이오신테시스 패스웨이를 통해서 셀레노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고요. 이 GPX4가 셀레노 프로테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셀레니움이 페라토시스를 이니비션 한다는 것이 이 분야에서 이 셀레니움 바이올로지 필드에서 캐노니컬한 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를 하던 중에 이 모델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그림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기는 하지만은 같은 셀레노시스테인을 만드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노르가닉 루트와 올게닉 루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세포에 셀레나이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메타볼릭 스텝을 거치고 그리고 프로테인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셀레노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셀레나이트를 미디어에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야 GPX4가 셀레노 프로테인이 인덕션이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GPX4의 이니비터인 RSL3, 즉 이 RSL3를 처리하게 되면은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페라토시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리피드 프록시데이션 레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벨이 우리가 셀레나이트나 셀레나이드를 함께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관찰한 시간 포인트가 1시간입니다. 1시간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1시간째에는 GPX4가 전혀 인덕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혹시나 이 GPX4 말고 다른 셀레노 프로테인들이 인덕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정말 다른 셀레노 프로테인 디펜던트한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몰레큘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셀레노 프로테인을 새롭게 만들 수 없는 세포줄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 경로가 리니어한 경로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 경로상에 있는 세페스나 셉셉스나 PSK 이 셋 중 하나만 디프 낙아웃을 하더라도 이니비션을 하더라도 새로운 셀레나이트로부터 새로운 셀레노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SK를 낙아웃하는 세포를 만들었고 실제로 셀레나이트를 처리를 했을 때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GPX1이나 4가 인덕션이 되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 세포주에 우리가 아무리 셀레나이트를 추가를 하여도 추가적인 인덕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SK 낙아웃 세포주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RSL3를 처리하게 되면은 PSK 낙아웃 세포에서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이 RSL3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증가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GPX4 레벨이 PSK 낙아웃 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디플리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 경로가 아예 막혔기 때문에 이 오버럴한 셀레노시스티드 tRNA 풀이 줄었기 때문에 GPX4의 레벨이 어느 정도 이 그 숄트 프레임 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PSK 낙아웃 세포에다가 셀레나이트와 RSL을 같이 처리했을 때 여전히 이런 레스큐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바이어빌리티 레스큐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어떤 것을 이제 의미를 하냐? 셀레니움이 결국에는 이 셀레노 프로테인, GPX4와 다른 셀레노 프로테인을 만들지 않고 만드는 기전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페라토시스를 이니비션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무언가가 뭔가가 넥스트 퀘스천이었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힌트를 좀 얻기 위해서 언바이어스드한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5개의 메타볼라이트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흥미롭게도 유비키놀, 즉 환원된 형태인 코큐텐의 레벨이 셀레나이트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증대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비키놀이라고 하는 환원된 형태의 코엔자임 Q10은 이 GPX4와 패러럴하게 이런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이니비션하는 몰레큘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이런 셀레나이트가
이런 유비퀴놀 형성을 통해 가지고 세포를 페라클리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셀레니움이 유비퀴놀 형성에 기여를 할까? 이것이 넥스트 퀘스천이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패스웨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스웨이 보면 셀레나이드라고 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볼러타일하고 리액티브한 가스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이런 리액티브한 성질이 결국 코큐텐을 리덕션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 가설을 확인을 하기 위해 저희는 이전 논문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셀레나이드 가스 프로듀싱 시스템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소디움 셀레나이드 파우더를 굉장히 엑시틱한 솔루션에 쏟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가스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 생성은 저희가 이 가스를 디텍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셋업에서 저희는 다양한 바이오 몰레큘과 셀레나이드와의 이런 리액티비티를 관찰하였을 때 흥미롭게도 이 다양한 바이오 몰레큘 중에서 유비퀴논을 포함하는 웰에서만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언급해드리고 싶은 거는 산화된 형태의 유비퀴논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원이 되면은 색깔이 없어집니다. 환원이 된 것은 이제 유비퀴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의 물질을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놓고 이렇게 중앙에 가스 소스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유비퀴논 산화된 형태의 코엔자임 큐텐을 포함을 하는 이 웰에서만 빨간 색깔이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후 사진이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레퍼런스 서치를 했을 때, 이 셀레니움이 엘레멘털한 스테이트가 되면 빨간색을 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솔루션을 콜렉트를 해서 센트리퓨즈를 통해서 이것을 제거를 하였고, 이 슈퍼네이턴트를 콜렉트를 해서 색깔 비교를 해보았을 때, 노란색을 띠던 것이 거의 사라진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즉, 이 유비퀴논이 유비퀴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매스 스펙을 통해서 이거를 관찰하였을 때 전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을 함으로써 이 셀레나이드가 이런 일렉트론을 코엔자임 큐텐에 주고 그 결과로 엘레멘털한 빨간 셀레늄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화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비트로 시스템은 굉장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은 가스를 생성을 하여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 내에서는 그 정도로 많은 가스가 생성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직 이것을 제대로 낮은 농도에서 디텍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 건지 아직 그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이 셀레나이드라는 가스는 미량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개한 것이라고 가설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자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메타볼릭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프로미스큐어스한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미스큐어스하다는 말은 한 가지의 이런 메타볼릭 엔자임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다면 그것을 동시에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FSP1은 이 유비퀴논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K도 프로세싱을 하고요. SPT라고 하는 엔자임은 시린뿐만 아니라 알라닌도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그 전에 알려진 코큐텐 옥시도 리덕테이즈 중 하나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했던 점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셀레늄이 설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화학적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엔자임들 중에서 설퍼를 포함하는 메타볼라이트를 프로세싱을 하는 엔자임 중 하나가 이것을 프로세싱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는 엔자임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SQOR이라고 하는 엔자임이었습니다. 이 SQR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서브스트레이트로 하여서 이 코엔자임 Q10을 리덕션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QR이
하이드로젠 셀레나이드 역시 프로세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SQOR이 낙아웃된 클로널 세포를 만들었고, 이 세포에서 셀레니움을 처리를 하였을 때 유비퀴놀의 형성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 세포에서 유비퀴놀 to non ratio, 즉 reduced 된 폼의 코엔자임 Q10이 더 많아졌고, 그런데 이러한 증가는 SQR 낙아웃이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시스템에서 박테리아에서 휴먼 폼의 SQR을 인덕션을 한 후에 셀레니움을 처리를 하고 유비퀴놀 레벨을 측정을 하였더니 휴먼 폼의 SQR을 인덕션을 한 박테리아에서 유비퀴놀에 대한 그런 유비퀴놀 형성이 훨씬 더 증가를 하였다는 것을 관찰을 함으로써 저희는 앞서 이제 발견한 인비트로 시스템에서 발견한 이 케미컬 리액션이 결국 SQR이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리덕션된 코큐텐인 유비퀴놀이 우리가 강력한 항페락토시스 몰레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SQR 레벨 자체를 아니면 액티비티 자체를 조절을 해서 세포 안에 있는 세포가 이제 페락토시스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저희가 만든 이 컨트롤 낙아웃 세포에서 GPX4를 처리를 하고 그 민감도를 확인을 하였을 때 GPX4 이니비터인 RSL에 대한 이러한 민감도가 SQR에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하였고 이 리피드 프록시데이션 레벨과 컨시스턴트하게 이런 바이어빌리티도 역시 더 센시타이징 되는 그러니까 이 독성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낙하우셀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비트로 실험 이외에도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약 천여 개의 세포 중 SQOR에 대한 카피 넘버가 높은 세포일수록 GPX4 이니비터들 아니면 RAS 인듀서들에 더욱 레지스턴트 하다는 것을 관찰을 함으로써 저희는 SQR을 이 페라토시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셀 타입, 셀 데스 타입의 새로운 플레이어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SQR 메디에이티드 이런 유비퀴노 포메이션이 정말로 이제 페르투시스를 조절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보시면은 이 여기 보면은 RSL3 플러스 셀레나이트를 처리하면은 이것이 리덕션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엔티마이신까지 처리하게 되면은 이 유비퀴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 안에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안에 그런 일렉트론 캐리어로서도 작용을 하는 몰레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컴플렉스 3를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은 이 유비퀴놀을 에서부터 일렉트론을 받지 않게 되어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전체적인 유비퀴놀 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예상은 이 메커니즘이 맞다면은 엔티마신을 쳤을 때 이런 엔티프랍토틱한 역할이 그런 현상이 훨씬 더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조건에 엔티마신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리피드 프록시데이션 레벨이 이렇게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레나이드, SQR 메디에이트된 이런 항페랍토시스 기전이 바이어빌리티에도 영향을 주는가를 관찰하였을 때 보시면은 RSL3를 혼자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이던 것이 이제 실레나이트를 처리하게 되면은 레스큐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partial 레스큐가 되는 것을 관찰을 함으로써 이 SQR 메디에이트된 유비퀴놀 형성이 페락토시스를 막는 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린 이런 항페락토시스 기전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이 셀레니움 바이올로지 필드에서의 정설은 이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포 내에서 셀레노시스틴 신테시스 패스웨이를 거쳐서 셀레노 프로테인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셀레노 프로테인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셀레노시스테인 합성 경로에서 생성이 되는 중간 배사물로만 여겨졌던 이 셀레나이드가 SQOR이라는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로 활용이 되어서 이 과정 중에 코엔자임 Q10을
환원을 시키고 이렇게 환원된 물질이 페라토시스를 이니비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메커니즘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저희가 밝힌 내용을 어떻게 질병 치료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셀레나이드에 의한 유비퀴놀 형성은 굉장히 어큐트합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아까도 봤듯이 4시간째 일어나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큐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마이토콘드리아 안에까지 이 유비퀴놀 형성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스트로크나 IR에 의해서 급하게 이렇게 페락토시스를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자체를 처리를 하기에는 이것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도 떨어지고 딜리버리가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SQR을 이니비션을 하면 세포가 페락토시스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할 때 페락토시스가 인덕션이 된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한 컨벤셔널한 테라퓨틱스와 함께 SQR 이니비터를 함께 처리를 하면은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 연구는 제가, 포스닥일 때, 김동 교수님 실험실에서 시작을 하였고, 제가 작년 9월에 단국대학교에 부임을 하고, 연구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박성진 박사님이 함께 리비전 과정, 전후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있어서 제시카 스피넬리 교수님께서 많은 조언과 실험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UC 버클리에 있는 제임스 올즈만 교수님과 마이크 랭 박사님께서 제임스 올즈만 교수님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FSP1을 발견한 그룹의 PI 중 한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리피도믹스 어널리시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셀레늄 독성을 이용한 암을 치료하는 이런 전략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콜라보레이터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실험실에서는 지금 이런 이 셀레늄의 신경로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암 독성 대사체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전략 그리고 독성 대사체들의 근본적인 독성 기전에 대한 연구를 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랩을 셋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과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